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7월 24일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코로나19가 계속 늘어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감과 그 다음에 뭐 인플레이션과 같은 그런 이슈 때문에 조금 증시가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지금 거의 2, 3일 정도 연속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오늘도 매수를 하면서 상승이 나왔고요. 코스피 4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자, 반등을 좀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21선 위로 코스피가 확실히 뚫고 나가지는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21선을 위로 다시 뚫어버린다면 조금 좋은 패턴으로 진행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21선 넘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으로 진입하는 그런 추세가 나온다면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 자체가 점진적으로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고점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뭔가 섣불리 이 증시가 반등을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 자체를 죽이면서 증시를 관망하고 있다 정도로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특히 이제 금융 투자자가 좀 매수를 했는데요. 금융 투자자 같은 경우는 증시를 좀 오랫동안 계속 끌고 가진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단기성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길게 투자를 하고 길게 보고 들어오는 그 연기금 투자자가 많이 빠지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도 오늘 이제 어제 오늘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합쳐서 2천억도 되지 않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뭔가 건강하게 좀 올라가는 움직임이 아니고요. 조금은 관망한 움직임이고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반등을 해서 하락할 때도 이제 코스피보다는 하락은 많이 하지 않았고요. 바로 이제 V자로 반등했고요. 그 고점 이상으로 지금 치고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5포인트 오르면서 1055포인트까지 코스닥이 치고 나갔고요. 주봉, 월봉 둘 다 이렇게 위로 뻗어나가면서 좋은 움직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세상으로도 이제 고점을 이어갔고요. 네, 코스닥 언제까지 상승을 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기술주들이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주 이외에도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그런 코로나 관련주들이 또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좋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환율을 보게 된다면 환율이 이제 1150원 정도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상승을 하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확실히 이제 장기적인 이평선을 뚫고 나니까 이렇게 서서히 뻗어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도 계속해서 상승이 좀 예상되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네, 선물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보면 뭐 다우존스, 나스닥 둘 다 상승하고 있고요. 프랑스 비롯해서 이제 유로톡스가 1% 정도 상승하면서 또다시 이제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으로 상승을 해서 마무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차주에도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 것인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많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지금 세계적인 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6만 명 이상씩 확진이 되고 있고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아무래도 확진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코로나에 대해서 이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방역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새로운 변이에 대해서 경계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 같고, 그런 변동성 있는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투자 신중하게 하시고요. 지금 장 같은 경우는 특히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만 너무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보고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보겠습니다. 41,900원으로 보합 마무리를 했고요. 자, 금요일에는 장 초반에 좀 하락을 시작하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또 말아올리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매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주가를 좀 받쳐 올리는 모습이고요. 시간 외 가격은 42,000원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45,000원 라인을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지금 확대를 좀 해보면 여기서 45,000원 라인을 계속 내려가는 듯 하다가도 꼬리를 말면서 계속 올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45,000원 라인은 지키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전에 이제 이 부분을 한 번에 바로 터치를 하고 말아 올리는 모습이었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바로 이제 주가를 이렇게 밀어내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양운선을 태우면서 서서히 이제 반등을 시작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전에는 이제 고점을 찍고 점점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흐름이 보였었기 때문에 조금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갔지만 지금 언제든지 다시 한번 반등을 좀 준다면 이 패턴을 깰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죽어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거래량도 이제 점진적으로 감소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를 깰 수 있는 그런 양봉이 좀 긴 양봉이 나온다면 HMM에 한 번에 이 전세 역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한 번만 나와준다면 흐름이 아주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큰 상승 이후에 오랫동안 이제 횡보를 이어가는데 분명히 이제 재상승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지켜보고요. 그래도 다행히 네, 더 이상 내리지 않고 버티는 점 여기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봉도 꽤 하락을 해서 이제 20주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주선 받치면서 주봉 라인도 네, 세 번째, 3주째 지금 같은 지점을 터치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같은 지점을 터치하면서 계속 밀어 올린다는 것은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겠다. 그리고 5월봉선이죠. 요 라인 정도까지 딱 지키면서 네, 다음 달쯤에 한번 치고 나가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월 달쯤에는 조금 매각 소식이 천천히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산업은행에서 좀 쉽사리 좀 그런 뉴스 자체를 띄우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설에 대해서 또 부인을 하면서 바로 이제 그런 추측설에 대해서 일축을 좀 했는데요. 이전에 이제 기사가 떴던 것이 한 번에 이제 매각을 하기에는 좀 뭔가 이제 부담스럽다는 거죠. 인수자 입장에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좀 분할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산업은행이 이제 주체다 보니까 산업은행에서 뭐 이제 돈을 좀 끌어다 준다든지 좀 빌려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옵션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유력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포스코였죠. 포스코가 또 올해 상당히 실적이 좋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동 현금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 그래서 그런 현금을 이용해서 HMM에 또 투자를 한다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가 지금 확산세가 쉽사리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해운업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지금 백신이 또 많이 보급이 되고 새로운 백신들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어느 한 곳으로 또 힘이 쏠리기보다는 양립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HMM에 대해서도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분명히 네, 코로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 거기에 따라 이 주가도 좀 반등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HMM 지금 월봉상으로도 거래가 많이 줄어 있는 상태인데요. 자, 분명히 이렇게 하다가 한번 증가를 하는 그런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실적도 2분기 아주 좋게 나올 것이고 3분기마저도 지금 좋게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자, 기간이 이제 이틀 연속 다시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금융투자에서 이제 대부분 매수를 했지만, 자, 연기금이 다시 매수를 하기 시작한 건지 이틀 연속 네, 10만 주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계속 매수를 이어오다가 한 6월 달 들어서 네, 6월 달 중순부터 해가지고 좀 시원치 않게 매수를 했었는데요. 자, 이때도 이제 매수를 하는 듯 하다가 또 매도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완벽하게 연기금이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지켜보기보다는 네, 다음 주 흐름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매도했던 양을 대부분 다시 회수를 한 것 같고요. 자, HMM에 이렇게 연기금이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추가로 더 좋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HMM 저는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때를 기다린 지 어느덧 이제 이때가 이제 언제죠? 네, 5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7월 달까지 거의 이제 3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림을 좀 그려본다면 한 요 정도 그림? 요 정도 그림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다음 달 말 정도나 네, 조금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그래프가 좀 채워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여기서 뭐 이렇게 수렴하다 더 올라가든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좀 좋은 소스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합시다. 긍정적인 것은 아래에서 주가를 받치고 있다는 점이고요. 자, 분명히 이제 부담스러운 이 부분도 있습니다. HMM 같은 경우도 공매도 잔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지금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분명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900만 주에서 또 1,500만 주까지 거의 또 증가를 시켜놨고, 그 다음에 거래량 자체가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활발하게 공매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HMM에 좀 좋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렇게 공매도 수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주가에는 사실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들이 좀 다시 하락을 하면서 안정화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1,510만 주니까 네, 금액으로 따진다면 6천억 이상이 지금 공매도 잔고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매도 잔고가 어떻게 한번 움직일지 지켜볼 거고요. 어, 아직까지는 뭔가 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조심해서 주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차 잔고도 마찬가지입니다. HMM이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가 같이 좀 증가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5,180만 주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계속 늘어나왔는데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체결량이 더 많고요. 이렇게 체결량이 점점 많아지면서 계속 잔고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종목 상세를 보더라도 외국인 추정 이렇게 이제 당일이 22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매도했고 금요일에도 매도했고 목요일에도 매도했고 수요일에도 매도했고 그래서 외국인 자체가 계속해서 이 HMM에 공매도를 치는 듯 합니다. 그래서 9.6%대로 이 퍼센트가 또 낮아졌고요. 보율이 이런 대차 잔고와 공매도 잔고가 HMM을 계속 공격을 하는데 자, 분명히 이제 이 HMM에 대해서 매각 소식이라든지 그런 호재 소식이 나온다면 공매도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움직임이 주가 움직임이 나올 텐데요. 그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 네, 이런 흐름을 깰 수 있는 네, 상승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HMM 지금 뭐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 대차 잔고 제외하고는 지금 뭐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또 이제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2주 연속 4천선 위에서 놀았습니다. 그래서 4,100 기록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4배 가까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상물로 항로의 운임 기준을 나타내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SCFI가 2주 연속 4천선을 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이어갔다. 그래서 이 전주 대비해서 45.58포인트 오르면서 4,100을 기록을 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고공행진으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009년 집계 이후로 네, 계속해서 이제 최고치를 찍었고요. 또 이제 작년 같은 날과 비교를 했을 때 4배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컨테이너선 하나당 4배 이상 돈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되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새로운 선박이 계속 투입이 되었고 그 물동량에 대해서 만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HMM의 실적 자체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운임이 사상 최고치인 1TU당 7,127달러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미국 서한운임도 5,338달러 이렇게 역시 사상 최고치를 이렇게 달성을 하면서 HMM 자체의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2분기보다도 3분기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거의 뭐 1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3분기는 더 좋게 나올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4분기가 이제 조금 이제 그때부터 3분기에 이제 피크를 찍고 4분기에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4분기마저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인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쉽사리 이 수출 이 물동량 해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 선박을 계속해서 이제 넣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수출할 물량이 많다 이런 거죠. 그 지금 코로나19와 그다음에 이 경기 회복에 대해서 양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이
기준을 지키면서 계속 이 SCFI가 상승을 하는 것 같고요. 자, 언제까지 이게 상승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HMM에 대해서 핵심은 수급적인 면에서는 이제 연기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이제 국매도 치면서 좀 매도를 하는 것 같은데, 이 국매도가 외국인 투자자와 함께 이제 언제 상환이 되는지, 언제 외국인이 다시 매수로 돌아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5,500원 정도, 요 라인을 계속 지지를 해주는지, 이 양운선을 깨지 않고 반등을 해주는지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매각 이슈에 대해서 그 어떤 기업에 또 매각이 될 것인지, 어떻게 매각이 될 것인지, 일단 매각 이슈가 나왔을 때는 분명히 저는 5만 원은 차상 최고치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주가 정도에서 20-30% 이상은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매각 이슈가 언제 나오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포인트를 좀 집으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거 이제 계속해서 제가 집어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 기업 가치로 따졌을 때는 실적 자체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PER 자체가 아주 낮은 기업입니다. 여전히. 그리고 HMM 자체 그 목표가로 보았을 때는 PER로만 따진다면 뭐 8만원, 9만원, 10만원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공매도나 이런 대차장고 같은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제 값을 못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PR로만 좀 목표가를 정하기보다는 지금 그때그때 그런 수치를 적용을 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할 거고요. 지금 충분히 기업 가치로 따졌을 때는 HMM은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상승했을 때 보통은 이제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는 좀 이제 주가가 좀 이렇게 크게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인데, HMM 자체는 많이 잘 버티고 있다는 거죠. 한번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